안녕하세요. 딱딱하고 재미없는 뉴스를 쉽고 재밌게 꼭꼭 씹어드리는 시사건건 플러스 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요. 검찰 개혁을 반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제가 제목에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분들 이 영상을 꼭 보세요 라고 써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검찰 개혁을 하려는 문재인 정부, 그걸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자, 정부와 여당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있고 야당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랬던 적이 없어요. 원래 검찰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늘 야권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비대한 권력을 나눠야 한다, 분산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정권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하명 수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그동안 검찰을 활용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자,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박정희 정권 때 검찰이 지금처럼 힘이 셌을까요? 아닙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요. 중앙정보부, 여기가 가장 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검찰도 중정 앞에서는 그냥 깨갱하던 시절이었죠. 자, 그러면 전두환 정권 때는 어땠을까? 전두환 정권 때도 지금처럼 검찰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 대공수사, 경찰의 이 대공수사 쪽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화 1987 보셨나요? 그때 검찰은 이 대공수사팀의 요구를 거부하는 그 검사가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때만 하더라도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검찰도 전두환 정권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대공수사 이쪽을 통해서 빨갱이 하나 만들어버리면 그냥 바로 잡혀 들어가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검찰이 지금처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중앙정보부, 대공수사부 뭐 이런 데가 권력의 신호 역할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온갖 폐해가 생겼었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 들어서서 검찰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합니다. 검찰이 지금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자, 그동안에 야권에서 계속해서 검찰 개혁을 요구를 했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검찰을 자신의 칼로, 자신의 시녀로 잘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앉히고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앉혀서 검찰과 한몸이 돼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잘 활용을 했었죠. 자, 여기에 태클을 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검사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앉혀서 검찰 개혁을 시도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나 순진하게도 검찰을 권력에서부터 분리를 시키고 완전 독립을 시키면 검찰이 스스로 개혁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었죠.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권력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 검찰 스스로 완벽한 독립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은 어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줘도 고맙습니다. 한 것이 아니었어요. 검찰의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권력이 우리를 버려? 우리가 권력하고 멀어져? 그렇다면 우리를 버린 권력을 치자. 노무현 정권 내내 정부와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검찰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 때도 한번 볼까요? 김대중 정부 때도요. 검찰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했다가 그 와이프가 밍크코트를 받았네 뭐하네 하면서 엄청난 게이트처럼 검찰이 공작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이 자신의 힘을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무서운 힘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엄두를 낼 수가 없었어요.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하면서 검찰 개혁을 시도해봤지만 그건 노무현 대통령의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것이 역사로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줬지만 검찰은 권력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느끼고 검찰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때 권력은 검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잘 아는 우병우 민정수석, 검찰총장 민정수석 다 검사 출신들을 앉히면서 정권과 검찰이 한몸이 되는, 검찰이 다시 권력에 탁 붙어서 편안해지는 그런 시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잘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명박과 박근혜는 감옥에 가게 됐죠. 그러면 왜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수사를 열심히 잘해줬을까? 정권 초창기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화두로 꺼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압도적인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대항을 하기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초반에 열심히 수사를 하고 열심히 기소를 해서 죗값을 치러야 될 사람을 치르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자,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 기소권, 수사권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런 제안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검찰에서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 종결권 여러 가지의 이 막강한 권력을 손에 딱 쥐고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정말 잘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검찰 개혁은 해야 된다. 이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시키게 됩니다. 자, 검찰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죠. 검찰 개혁을 지금 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검찰 개혁은 해야 되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니까 해야 한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시점이 언제냐? 정권 초반이었습니다. 정권 초반에 검찰을 장악을 하고 내 입맛에 맞게 검찰을 자신의 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검찰 개혁을 시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의 진정성이 인정받는 겁니다. 만약에 인기가 떨어진 임기 후반에 검찰 개혁을 시도한다면 사람들은 야, 저거 임기 끝나고 나서 검찰에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저 검찰 개혁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임기 초반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검찰 개혁을 시도한 것,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부동산 문제나 요즘에 갈등 이런 것들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30% 후반 40% 초반의 지지율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아주 대단한 대권주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 교체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본인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시도한다면 이건 역시 퇴임 이후에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게 뻔하니까 자신이
수사를 받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려는 것이구나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으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검찰을 품에 딱 끼고 내 입맛에 맞도록 칼로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권이 사용을 한다면 검찰은 언제든지 그렇게 쓰임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이에요. 그렇게 정권의 말을 잘 들어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수사종결권 같은 막강한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거니까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등 뒤에 칼을 꽂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힘이 검찰에게는 있으니까.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잘 드는 칼로 휘두를 수 있지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것을 다 반대한다 하더라도 검찰개혁은 반대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죠. 기소함으로써 명예를 얻고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돈을 버는 구조. 그리고 전관예우라는 아주 아름다운 미풍양속처럼 보이는 말로 만들어진 이 전관비리. 퇴임한 검사 선배가 유죄가 확실한 사건을 들고 와서 불기소 처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면 현직 검사는 내 미래에 대한 적금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불기소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유죄가 나올 게 뻔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서 아예 재판으로 가지 않도록 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받게 되죠. 현직 검사들은 선배 검사의 이런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퇴임하면 저렇게 돈을 벌어야 하니까. 적금 같은 것이죠. 이걸 안 들어주면 검찰 내부 조직에서 엄청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의 적금을 깨고 앉아있느냐. 본인들은 이것이 선후배 간에 이어지는 면면이 흐르는 아름다운 관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엄연히 전관비리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만연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언젠가는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개혁은 권력을 가진 자가 했을 때만이 그 진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을 시도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상황에 검찰개혁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검찰개혁을 성공할 수 없을지 몰라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문재인 정부가 싫다 하더라도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좀 길었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